저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을 보고 바로 재수를 결심했어요. 고3 담임 선생님께서 바로 재수를 권하시기도 하셨고 결과 또한 저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수학과 탐구 점수가 등급 컷에 걸려 있어서 되게 불안하긴 했지만 마음을 바로 추스리고 곧바로 논술 준비를 했고 정시로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술에 다 올인했습니다.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성적표를 받으니까 등급은 떨어져 있었고 최저가 되는 학교는 두 곳뿐이었어요. 자신 있었던 대학의 논술은 불가능했고 수시 발표가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재수를 결심했죠. 부모님께서는 재수를 원치 않으셨지만 저는 우선 수능 성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남들 할 때 하라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향상 독학재수나 통학재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선 독학재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통학재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3 때와 비슷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숙학원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체가 분위기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에도 학원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기운을 얻어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매일 아침 나눠주는 프린트와 수학 1일 테스트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어 절차탕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한자성어나 비문학, 문학, 문법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 놓쳤던 부분까지 다룰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학 조산모사는 작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등 교재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따로 시간 내서 EBS 교재를 풀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제공되는 영어 이베이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문법과 독해를 다루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학 1일 테스트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현역 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학습법은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더라고요. 우선 현역 때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살았어요. 학교의 진학 실적이 마치 내 미래인 것 마냥 스카이 진학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한 마음가짐이 편안한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나태한 생활이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공부한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현역 1년 내내 연기했어요. 그냥 겸손하게 공부하는 듯 하면서도 인생은 한 방이지 뭐 설마 수능 한 번 못 보겠어? 이런 허황된 자신감과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하지 않았고 자기 합리화라는 늪에 빠져 살았어요. 고3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냥 남들 시선 의식하느라 바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는 지켜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괜히 더 열심히 하는 척은 해야겠고 완벽하지만 최악인 연기에 속아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더러 열심히 한다고 또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공부를 하고 와서 집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새벽까지 컴퓨터하고 또 합리화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고3 때 수능을 보고 나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재수 시작하면서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능을 잘 봤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수능이 망한 것은 필연이었어요. 이런 마인드로 재수를 시작해서 저는 1년 동안 자기 합리화를 가장 경계했어요. 작년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요. 세상 전부를 속일 수는 있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재수 생활이 끝나고 되돌아봤을 때 후회는 하지 말자가 제 목표였어요.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에 후회가 없으면 결과도 받아들일 자신이 있었거든요.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로 제 실력에 적합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 실력에 맞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공부를 억지로 하려고 했고 또 부족한 과목은 그냥 후순위로 두고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은 계속 점수가 안 나오고 마지막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현역 때 공부하다가 모르는 개념이나 내용이 나오면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건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다면 올해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수능 전날까지만 알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을 크게 3번으로 나누어서 세웠어요. 달이 바뀔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틀인 한 달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다 끝내지 못한 것들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과목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세우는 계획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에 작성했어요. 한 달 계획보다는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1주 차에는 어떤 공부를 할지, 2주 차에는 또 무엇을 할지 이런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데일리 계획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날 밤에 세웠습니다. 아침에 세우는 것보다 저녁에 세우는 것이 다음날 공부를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요일 계획은 빡빡하게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한 주 동안 다 끝내지 못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이 올해 수능 성적 중에 가장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공부법보다는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절대 자신의 성적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 자체가 제일 잘 본 시험과 제일 못 본 시험을 기준으로 수능 성적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충분히 변동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3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학원에서 120%의 결과를 위한 10계명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하는데요. 이때는 국어 시험을 칠 때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제 습관을 되돌아봤지만 습관 인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에 제가 반드시 수능 전에 고쳐야 할 습관들을 써놨는데요. 거의 매일 봐서 외우다시피 해야 실전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수업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수업은 자신의 국어 공부를 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국어 점수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서 최고 점수를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수를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 수학 점수는 80점이었어요. 작년 공부 방법을 돌이켜보면 문제풀이에 급급했고 풀이 방식을 차근차근 공부하기보다는 풀이를 전부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문제는 손쉽게 풀었지만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손도 못 댔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목표 점수는 92점이었어요. 그렇게 수능 전날까지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내가 아는 것만 나올 거라고 다독였지만 수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했고 목표를 과도하게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들이 100점, 96점을 목표로 할 때 저는 딱 21, 30 두 문제는 틀리자는 마인드로 임했습니다. 학원에서 배부하는 교재 문제가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다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풀어주시는 문제를 한 번씩 복습하는 도구로만 삼았어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특강도 21, 30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를 틀리지 않게 하자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덧붙이자면 21번과 30번을 해결하는 능력은 나머지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에 달렸기 때문에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게 연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이나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면 플래너에 간단하게 적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 50분 동안 28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96점, 100점은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출된 21번, 30번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 사설 문제 중에 본인이 풀 수 있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진 않지만 풀이법은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수능 때 96점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되게 놀라셨어요.
목표 점수를 확실히 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한다면 그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라고 해서 내 점수가 반드시 90점을 넘을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을 끌어올리고 그 시간을 기점으로 공부 비중을 확 줄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9평 이후에도 균형 있게 공부해야 감을 잃지 않고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냥 읽고 풀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법부터 기억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문을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빈칸 문장부터 읽고 선택지 5개를 읽고 난 후에 지문을 읽는 것처럼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장문 독해까지도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읽고 얕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고 이면의 중심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재는 EBS, 수특, 수원을 전부 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학원에서 선별해주는 지문부터 우선 보는 것이 좋아요. 연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인 만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녁 시간 전까지는 학원에서 내준 과제나 프린트를 먼저 끝내려고 했어요. 숙제로 하루를 전부 보내기에는 내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괜히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수업 복습도 웬만하면 저녁 자습 시간 전에는 끝내려고 했어요. 자습 시간은 수업 시간과 다르게 시간이 80분, 60분으로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유용해요.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긴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강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었어요. 집중력이 분산되기도 했고 국영수를 많이 듣게 되면 그에 따른 복습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주어진 것들만 소화하자고 마음먹고 공부했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재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입소 직후 그리고 수능 직전이에요. 우선 입소 직후는 모든 것이 적응 이전이라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는 스스로한테 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굉장히 자주 썼어요.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 1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자신을 응원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적응한다면 봄이 오고 그때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때가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기이면서도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시기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수능 직전인 10월 즈음이에요. 찬바람이 불면 곧 끝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에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아직 해야 할 공부량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거든요. 지친 상태에서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던 시간이라 저는 룸메이트 친구들에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털어놓았어요. 짧더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터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버팀목이에요. 학원에서도 인간관계로 인해 굉장히 힘들기도 하겠지만 오래 볼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월 성적은 잘 나왔지만 9월 성적 같은 경우에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점수가 나와서 저도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어요. 수시를 낮출까도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수능을 잘 볼 거라는 믿음으로 더 힘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6월, 9월 평가원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더 강조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번에 수미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미반은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게 평가원 시험이라 해도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받은 점수가 수능 점수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고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기숙학원은 통학 재수나 독학 재수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과 일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아침 자습 시간부터 1교시 시작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초반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확보해야만 아침 자습 시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쉬는 시간은 수업 시간에 못한 것들을 최대한 빠르고 압축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하지만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덧붙이자면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다음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시간으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저는 학원에 입수하고 나서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고2 때부터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논술을 오래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격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하면서도 수시 논술을 생각하신다면 절대 논술 수업을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과연 해서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겠지만 꾸준히 1년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 논술 수업 이외에도 논술 특강을 들었어요. 이 수업은 자습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논술 전형의 응시할 학생이라면 듣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초까지 진행되는 수업이라 불안함도 많았지만 그 시간을 잘만 보낸다면 결과는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논술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요구하는 논제에 맞는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많이 쓰고 많이 혼나는 것이 논술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후회 없이 1년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재수생도 N수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후회 없이 1년을 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후회될 만한 행동을 했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지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톱워치 사용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과목별로 공부 시간을 체크해서 밸런스를 맞추기도 하고 절대적인 공부량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늘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방법이니까 맞는 친구들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일찍이 포기한다거나 자책하지 않길 바랍니다. 재수하면서 제일 힘들 때는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거든요. 남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생각보다 안 하는 것 같고 성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기숙학원의 특성상 남들이 공부하는 것을 오롯이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수험생활은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2월, 3월에 힘을 다 쏟아부으면 후반부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급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달리지 말고 10월 말, 11월에 그리고 수능날에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스스로를 절대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1년 후회 없습니다.